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이슈타파 시작합니다. 최근 들어서 울산의 랜드마크를 새롭게 만들려는 움직임이 활발한데요. 그중에 하나로 거론되는 것이 울산의 상징 중에 한 곳인 태화로 일대를 좀 더 다듬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동안 여러 가지 안들이 많이 나왔는데 최근에 울산시가 태화로 옆에다가 스카이워크를 만들기로 하자 한쪽에서는 태화로와 스카이워크는 어울리지도 않고 좀 뭔가 부자연스럽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울산메일 논설실장 김진영 이사와 이 문제 한번 심도 있게 깨보겠습니다. 김 이사님. 네, 반갑습니다. 예, 설왕설래 말이 좀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 시민들 입에 오르내리는 것은 스카이워크입니다만 스카이워크 말고도 울산시가 세 가지의 랜드마크를 추진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울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세 가지 랜드마크는 하나가 번영로 사거리에다가 공중정원을 만들어 가지고 한 5m 높이 위에다 지상에다가 이제 공중 정원을 만들어서 랜드마크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살티공소 언양 쪽에 살티공소에 세계 최대의 성경책을 제작해 가지고 거기에 이제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 놀랍긴 하지만은 하여튼 세계 최대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태화사를 복원해가지고, 이 태화사를 포함한 어떤 태화로 일대를 완전히 좀 입체하겠다는, 이런 작업들을 역점 신사업으로 만들어서 의회 예산 신청도 하고 승인도 받았습니다. 그런 걸 하고 있는데요. 울산시가 추진하는 이 용역 계획은 울산을 대표하는 특색 있는 랜드마크를 설치해서 관광 활성화하겠다. 또 김두겸 시장이 늘 이야기하는 꿀잼 도시를 만드는 데 일조하겠다. 그러니 그런 걸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지속 가능한 신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서 민선 8개 역점 신사업 기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1년의 조치로 평가되고요. 용역 수행 기간은 울산 연권인데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한 1년까지는 안 되고 한 6개월 정도 동안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용역을 맡겨서 제대로 한번 모양, 밑그림을 그려보겠다. 이런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시민들은 스카이워크만 듣고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가 더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스카이워크는 사실 랜드마크 사업은 아니고요. 스카이워크는 사실은 이제 조금 다른 문제고, 스카이워크는 이제 그쪽에 이성용 아마 시연이 있을 겁니다. 그쪽에서 제안을 해가지고 이제 활발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병영사거리 구조물, 그리고 공중정원, 그리고 이제 살티공소에 만드는 세계 최대의 성경책, 이런 건 사실은 이제 이 이야기가 나왔을 때, 약간 놀랍기도 하고 좀 색다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반응들이 사실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 같은 경우에는 울산을 대표하는 아주 커다란 조형물 이런 것들은 사실은 없거든요. 현재 없으니까 그런 것 쪽에서 한번 논의를 해보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랜드마크 세 가지는 이제 용역 결과, 울산연구원이죠. 거기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제 구체화되면 또 알 것이고, 문제는 태화사 복원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좀 별도의 얘기인 것 같기도 한데 태화에 스카이워크를 설치하는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는 찬반 양론이 굉장히 거세게 나온단 말이죠. 이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일단 이제 태화로 공원에다가 스카이워크를 설치한다고 밝히자마자 나온 것이 이제 반대 여론이었습니다. 이 시민연대를 비롯해가지고 이제 울산 시민사회단체에서 도대체 이 전통적인 어떤 모양을 갖추고 있는 태화로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태화로 스카이워크를 만들면 현대적인 시설물을 만들면 좀 어울리지 않다. 이런 이야기 했는데요. 근데 이 상인들 입장, 그러니까 태화시장을 중심으로 한 상인들 입장은 찬성하죠. 환영이거든요. 왜 환영이냐면 태화강변에 있는 태화로가 임진왜란 때 소실됐다가 지금 최근에 2014년쯤 복원이 됐는데 촉성루, 영남루와 함께 3대 누각이다. 영남 3대 누각이다. 이런 굉장히 유명한 어떤 누각을 복원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루 평균 한 1000여 명씩 다녀가는 바로 밑에 태화강 국가정원 이거하고는 달리 지금
태화로에는 거의 사람이 오지 않고 있다. 네. 그런 상황에서는 이거 안 된다.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도 불편하고. 그런 관광 인프라를 살려내고 좀 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태화로 스카이워크 반드시 필요하다. 네. 전통시장하고 중국 원도심을 함께 먹는, 그리고 관광객들을 오가게 하는 이런 그 시설물로 거듭나게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좋은 방향. 이게 이제 상인들의 입장이거든요. 네. 반대 입장은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조하다. 이런 그렇게 첨예하게 대립했던 부분입니다. 예. 찬성하는 주변 상인들의 입장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문제는 이제 반대하는 쪽의 주장인데, 반대하는 쪽에서 반대하는 이유가 많잖아요. 반대하는 이유는 이제 확실하게 주장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바로 예, 안 어울린다. 태화강 국가정원 그리고 태화로 이 자연 상태거든요. 굉장히 자연 상태고, 물론 인공 구조물이 태화로지만 그 인공 구조물은 굉장히 전통적인 양식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태화강 국가정원과 태화강변의 도심 내 자연성이라는 그런 특색 있는 공간에다가 인공 구조물을, 그것도 이제 뭐 철근 콘크리트나 이런 걸로 탁 만들어 놨을 때 이게 과연 조화로울 것인가, 자연 친화적인 것을 계속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서는 문제가 있다. 그게 이제 가장 큰 반대 이유고요. 특히 또 하나는 그 주변과 조화되지 않은 시설이 어떤 랜드마크로서의 기능을 잘할 수 있을 것인가. 또 하나는 이 태화로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전통적인 정체성, 이런 것에 좀 훼손하지 않나, 이런 이야기.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스카이워크라든지 이런 전국에서 많이 시설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설치를 딱 하면은 반짝 효과는 있는데, 이게 지속 가능한 효과로 가는 부분은 좀 다르다. 그러니까 좀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반대하는 쪽의 주장도 우리가 이제 자세하게 이렇게 들어봤는데 고개가 좀 끄덕여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또 이런 측면도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거는 그쪽에서 오랫동안 장사를 했던 상인들, 상권의 중심 역할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주민들, 이런 분들의 어떤 주장이나 생각도 무시는 할 수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 생각도 중요하기 때문에 울산시에서는 이런 부분들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도 담아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태화로 스카이워크, 우리 이제 개념도를 우리가 사진으로 봤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알고 있는데 못 보신 시민들이 계실 테니까 구체적으로 조금만 더 설명을 해볼까요? 어떻게 만들겠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좀 취재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처음에 한 25억 원을 들여가지고 스카이워크를 쫙 만들어가지고 이제 시설물을 제대로 갖추는 이런 부분이었는데, 처음에 그림은 이제 조금 다르거든. 뭐 예를 들어 고래라든지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이러는데 거의 확정된 게 아니고요.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이 부분 이 시간에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런 부분, 어떤 조형물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최근에는 이제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답니다. 태화로가 우리 전통 양식의 어떤 한옥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스카이워크도 이제 경주에 가면 봉은교 같은 거 아니십니까? 그런 형태로 조금 형태를 다르게 한 굉장히 특색 있는 스카이워크를 만드는 게 어떠냐 하는 의견도 개진되고 있다니까. 일리가 있어요. 좀 앞으로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하늘길을 하나 만드는 게 이게 관광객을 끌어모으는 역할을 할 수도 있는데, 일부에서는 이왕의 태화로 일대를 재구성하고 태화사도 복원한다는 마당에 전반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 이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바로 그 점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태화로나 태화사 복원, 스카이워크 이런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 우리가 영남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이 인근의 울산 인근의 밀양의 대표적인 어떤 관광 콘텐츠 영남로. 영남로야말로 이제 촉성로와 영남로 그리고 평양의 부병로 이 세 개, 조선 시대의 3대 누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한 누각인데, 사실은 이 영남로가 상당히 뭐
훼손도 됐고 좀 그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그런 아픔을 겪었던 영남로였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울산부터 시작해서 함양까지 고속도로가 떨리면서 네. 그 몇 년 전에 이제 19년이었나 18년쯤에 이제 울산과 밀양 구간이 1단계로 개통이 됐거든요. 고속도로가 열리는 것을 대비해 가지고 예. 밀양시가 복원 작업에 박차를 가했거든요. 예. 그래 가지고 원지형에 가깝도록 공간을 복원하고 누각을 다듬고 또 밀양 읍성을 되살렸습니다. 예. 그리고 또 영남로 주변을 굉장히 공간 구조를 재배치하고 또 성곽도 다듬는 바람에 아주 잘 복원된 누각으로 거듭났거든요. 그때 이제 그 고속도로가 열릴 무렵에 한 3년 전부터 열심히 공사를 해가지고 아마 그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고속도로가 열리는 그 시점에 복원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예. 그때 이제 제가 그 고속도로를 탈 겸 영남로를 한번 가봤거든요. 네, 가보니까 상당히 그 영남로 이 누각이 지금 예를 들어 태화로 같으면 태화로 단순하게 태화로만 복원한 게 아니고 태화로를 중심으로 해서 네. 아마 이제 울산 읍성과 예. 태화사 이런 것들이 연결되는 그런 복원까지 이루어졌던 그런 구조인데 네.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 관광객들이 복원 전과 복원 후에 몇 배 차이가 날 정도로 사람들이 달라졌다며 오는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왔던 것이죠. 예.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좀 굉장히 부럽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영남도는 뭐 저도 한번 가봤는데 우리사처럼 신라시대 영남사라는 사찰이 있던 자리에 누각이 만들어진 것이 이제 화재로 전부 불타버렸다가 19세기 중반에 다시 지어진 역사도 좀 비슷한 과정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스토리가 비슷한 이런 누각인데 이게 예를 들어 이제 지금 울산연구원에서 태화로를 랜드마크 기능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이런 안을 한번 낸 적이 있습니다. 그게 제 기억이 한 3, 4년 전으로 보이는데 당시 보고서에 태화로를 울산의 랜드마크로 삼아가지고 이걸 관광명소로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태화강 국가정원하고 태화로는 연결성을 갖춰야 된다. 이게 초점을 맞췄거든요. 네. 단절된 공간으로서는 이건 안 된다. 둘 다 죽는다. 그러니까 태화로와 국가정원 이걸 연결성을 갖춰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상 2014년에 복원된 태화로가 울산의 상징적인 장소로 이야기는 되고 있지만 실제로 인지 수준이 어느 정도냐, 사람들이 얼마나 거기를 많이 찾느냐 이런 걸 조사해 보면 태화로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울산의 대표 관광 자원이나 랜드마크로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럴 것 같아요. 또 무엇보다 태화강 국가정원과 인접한 장소성은 있는데 주변에 고층 건물이 막 있고 옆에는 또 지금 아파트가 대단위로 들어서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관광지라는 느낌 이런 것보다는 독립된 공간으로 그냥 우리 주택가 주변에 있는 작은 공원 하나 이 정도 생각이거든요. 제가 지난 주말에 가서 보니까 그 태화로 누각 안에는 우리 어르신들 한 서너 분, 그때 정확하게 7분, 8분 정도가 아마 주무시는 쉼터로 사용하고 있고, 앞쪽에는 관광객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간혹 제가 나올 때 만났던 베트남 아가씨들 한 서너 분이 사진을 찍어달라고 해서 제가 사진을 찍어준 적이 있는데, 그 정도였습니다. 네. 이제 울산연구원이 상당히 잘 여러 가지를 짚어놨는데 결국 랜드마크와 활성화의 숙제 이거는 연결성에 방점이 찍혀 있을 것 같아요. 핵심입니다. 핵심이 바로 연결성인데 이 연결성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매일같이 바라보는 이 태화로 이건 사실 엄청난 역사와 스토리를 가진 누각이거든요. 그 기록이나 증거가 많지는 않아가지고 천년을 훌쩍 넘긴 어떤 세월 동안에 단절된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사실은 신라 고성 자장율사의 이야기부터 불교의 성지라는 이야기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깔려 있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장소성과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곳인 건 사실입니다. 지금은 흔적도 없는 태화사. 이제 김 이사께서는 이럴 때
이제 숫자와 기록을 가지고 설명을 잘 하시던데 기록 한번 봐주시죠. 예, 기록을 네네. 보면은 네네. 이제 기록을 들춰보면 태화루의 원형격인 태화사는 신라 때, 네. 신라 때 선덕여한 때 647년에 건립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647년인데요. 예. 이건 이제 따로 기억은 없는데 고려 성종이 또 997년에 울산을 찾아가지고 태화루에서 성대한 예. 성찬을 베풀었다 있고 그때 당시에 성종이 태화루 앞에서 뛰어오르는 고래를 보고 깜짝 놀랐다는 기록도 있고요. 그런 예.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태화루가 임진왜란하는 직전까지 분명하게 있었던 것은 곳곳에 나타나는데 네. 임진왜란 이후에는 사라졌으니까 아마 임진왜란 때 불탔을 것이다 추정이 되고요. 예. 그리고 김극기가 태화루 시설을 통해서 자장율사가 중국에서 불법을 구해 사포로 귀국했다가 네. 불력의 힘으로 태화사를 지었다는 기록을 남긴 것을 미루어 보면은 예사로운 장소가 아니다. 예. 특히 태화사라는 절은 경주 황룡사와 울산의 태화사와 양산의 통도사 이 3대 사찰은 자장율사가 중국에서 올 때 그 석가의 진신사리 100점을 가지고 와가지고 3등분을 해서 나눴다거든요. 그 중에 3개 사찰 가운데 태화사가 제일 컸다고 합니다. 오. 제일 컸고 지금 그 태화루가 남문격이니까 저 그 서문격인 곳이 어디냐면 지금 저 하나로만 신기마을이 있는 그쪽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제법 많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태화교부터 시작해서 신기마을 있는 그쪽 절고 옛날에 절골로 불렀던 유곡동 올라가는 그 길까지가 태화사 부지였다고 하니까 엄청난 절로 추정이 됩니다. 네. 근데 이 자장률사라고 하는 스님은 고속도로도 없고 차도 없던 시절에 우리나라 모든 사찰을 그렇게 죄다 지었다는 건지 참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강원도에도 어디 서울 쪽에도 다 자장률사가 지으셨다고. 믿거나 말거나 이야기지만 그때 스님들은 다 구름을 타고 다니셨으니까. 아, 그러셨군요. 네. 예, 어떤 분들은 이제 가셔서 현판만 쓰셨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요. 예, 예. 또 이제 절을 지으면서 네. 이제 그 여기는 자장률사의 뭐 흔적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홍보용으로 이제 네. 썼던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자, 어쨌거나 울산의 태화사도 자장률사가 불력으로 지었다고 하니까 믿어야죠. 근데 지금은 거의 사람들이 찾지 않는 곳이 됐고 그래서 스카이워크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활성화의 대안이 스카이워크도 좋지만은 이왕에 사업을 한다면은 종합적인 태화루 활성화 이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울산시가 추진하는 3대 랜드마크 가운데 하나가 태화사 복원이거든요. 예. 이 태화사 복원과 연결해서 이 스카이워크라는 것을 예. 구상을 한다면 이 좀 다른 식으로 이야기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아까부터 우리가 굉장히 강조했던 게 연결성인데 연결성. 그 연결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태화사 복원에 앞서서 예. 이제 태화루가 있는 공간을 우리는 조금 더 다르게 바라봐야 된다.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면 과거에 사실상 이게 굉장히 속도를 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작업이. 예. 어떤 작업이냐면 동랑병원 앞에서부터 언덕이거든요. 예. 예. 언덕인데 예. 이 언덕을 지금 도로로 해서 차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걸 지하화하자는 거죠. 아. 지하화해서 차를 그 밑으로 다니게 해서 예. 태화교까지 그냥 바로 지하화한다면 예. 위의 공간은 크게 활용하자. 크게 광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광장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태화루와 국가정원과 태화시장 예. 그리고 구시가지 울산의 원도심이 자연스럽게 연결돼 가지고 굿 아이디어. 어떤 연결성도 확보되고 전통과 현대의 조화도 이루어지고 어느 분 때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까? 그건 전 처음 듣는데. 예, 그거는 지금 이제 그 울산시에서 역사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그렇습니까? 한상근 교수도 이런 이야기를 했고 예. 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고 아마 한 교수는 이제 태화사에 대한 연구를 가장 많이 한 전문가거든요. 예. 울산에서. 예. 그러니까 그분이 태화사의 원형을 찾다가 보니까 예. 이제 그런 부분들과 연결되는 것을
확인하고 이곳의 연결성은 지금 주택가가 다 되어 있는 이곳에다가 예. 그걸 다 흘러버리고 저를 복원하는 건 어렵지만 예. 적어도 그런 식으로 연결성을 갖추면 좀 더 랜드마크의 기능을 하지 않겠나 예. 이런 안을 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단순하게 스카이워크로 끝낼 것이 아니라 랜드마크로 만들려면은 더 입혀하자는 의견. 저는 좀 신선하게 그렇게 공감을 합니다. 근데 태화사 복원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뜬구름 잡는 얘기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아마도 네. 이제 태화사를 복원한다는 게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것처럼 저를 옛날처럼 그대로 복원한다 이런 것은 아닐 겁니다. 네. 는 아니고 지금 이제 그 현장에 가보면 알겠지만 태화로 건너편에 보면은 네. 건너편에 지금 그 공공 주차장이 주차장, 있습니다. 예, 최근에 생겼어요. 그 당산나무가 있고 네네네. 공공 주차장이 있거든요. 이 공공 주차장 부지가 과거에 한 몇 년 전에 그 울산 연구원 문화센터에서 아마 그 발굴 작업을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태화사와 관련된 흔적이 있나 싶어서 발굴 작업을 했던 것들이 있는데 네. 그때 뭐 해보니까 특별한 것이 안 나서 덮었는데요. 예. 그 부근부터 해서 지금 그 유곡동 올라가는 절골 그리고 신기마을 이쪽까지가 이제 그 태화사 부지로 추정이 되거든요. 예. 그걸 이제 다 사들여 갖고 저럴로 복원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니까 예. 적어도 지금 공공용지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에 예. 어느 정도 뭐 만약에 뭔가 흔적이 있고 이렇다면 예. 거기에 이제 흔적을 남기겠다 이 예. 정도로 지금 봐집니다. 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스카이워크를 확장해서 태화사 복원과 연결해서 태화로 일대를 온전히 바꿔보자는 이 생각, 건설적이라면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이라면 미래지향적일 수 있는데 일 역시 이제 불도자 김 시장의 결심에 달려 있는 문제예요. 결심은 쓴 것 같죠? 그렇죠. 이제 뭐 추진을 하고 뭔가 사업비를 확보하고 이런 부분들은 네. 그냥 하는 게 아니거든요. 뭔가 다 플랜을 가지고 하는 건데 예. 이제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이나 네. 어떤 그 근거 이런 것을 가지고 할 겁니다. 네. 가지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중요한 게 그 어떤 전문가들의 이야기도 지금 많이 듣고 있을 겁니다. 예. 들으면서 예. 그래서 용역도 하는 것이고요. 네, 이 네. 용역 작업을 통해서 좀 더 이렇게 그 밑바탕이 될 만한 것들, 근거가 될 만한 것들을 갖추어 갈 것이고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이야기했던 어떤 그 태화사와 태화루 이 국가 정원과 연결되는 어떤 연결성 확보 네. 그런 부분과 깊이 있게 한번 연결해서 좀 심도 있게 고려하지 않을까 이런 예. 생각을 해봅니다. 예, 우리의 생각은 이제 하려면 제대로 하자 이거예요. 그렇죠. 자, 오늘 이슈 머리가 좀 많이 아픕니다. 어떻게 마무리하시겠습니까? 예, 이 마무리도 부분은- 머리 아플 것 같은데. 아니 이제 오히려 마무리는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왜냐하면 네. 울산의 랜드마크, 울산의 랜드마크의 핵심 축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예. 그럼 예를 들어 도심에 들어왔을 때 울산이라는 도시가 가지고 있던 정체성과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때 울산하면 떠오르는 뭔가 하나. 그걸 이제 김 시장이 이제 뭐 공중정원이라든지 이런 하나씩 구상을 하고 있는데 네. 이 태화루를 중심으로 한 이것도 굉장히 눈에 띄는 곳이기도 하고 울산은 역시 태화강 국가정원 아닙니까? 거기를 어떻게 뭔가 컨텐츠를 입체화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예. 이양해하는 거. 좀 처음에는 뭐 태화사 복원, 스카이워크 이런 걸 이야기하더라도 이걸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네. 좀 많은 의견들을 수렴해가지고 제대로 예. 만들어 주길 예. 희망하는 바입니다. 예, 제대로 하자니. 울산시가 울산의 랜드마크를 새롭게 만들려는 움직임을 놓고 오늘 얘기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숙제하느라고 수고하신 울산매일 논설실장 김지영 이사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